자기만의 수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불교를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스스로 인가하는 일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멍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산에서 내려와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식으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산에서 내려온 거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산에서 내려왔다는 건 이제 스님을 그만두고 내려온 건데, 저는 일단,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생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생각, 일으켜서는 안 되는 생각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산에서 고민 하다가 내려왔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결혼도 했고, 뭐 당연히 그리고 아내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산에서 뭐 나름 마음을 닦아서인지 아내와 부딪힐 일도 거의 없고, 뭐 아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추구했던 삶이 있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깎고 젊은 나이에 산에 들어가서 그것도 돈 안 되는 제도권이 아니라 그냥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수행만 해서 깨닫겠다고 무모한 짓을 했는데 어, 당연히 후회가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고 그때 좀 더 발심을 해서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더 수행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기에는 다시 돌아가기에는 뭐 여건도 아니고 젊지도 않고 지금만 30대 후반만 됐어도 아마 다시 들어가서 그 시절처럼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일 반짝반짝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정말 가진 것 없는 절이었고 배고픈 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했던 그냥 진리를 추구하고 공부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힘들고 괴로웠던 그 수행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시절을 버텨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편해지면서 생각 하나가 이제 잘못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하게 됐죠. 문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 내려와서 뭐 갈팡질팡 못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불교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불교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이제 2급, 1급 전문가까지 따는 이 과정, 그리고 뭐 명상 전문 지도사 또 전문가까지 따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의 아내가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세상을 제가 너무 몰랐거든요. 산에 가기 전에는 나름 그냥 있는 집 자식으로 철없이 살았고, 산에서는 그냥 목숨 걸고 수행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또 세상 모르고 살았고, 뭐 그 상태에서 산에서 내려오니 뭐 할 줄 아는 건 없고, 그냥 영어 조금 하는 걸로, 어린 친구들, 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 애들 이제 영어 과외 좀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불교 쪽 관계된 분들을 이제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이제 뭐 명상 지도사 자격증, 불교 대학원도 한번 가봐라 해서 불교 대학원 가서 해보면서 느꼈던 일들이 있어요. 내가 했던 공부가 정말 틀리진 않았구나. 내가 했던 것이 그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산에 다시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싶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후회가 된다고 해서 현재의 삶에 불만족하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살만하고 예전에 산에 들어가기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마음도 편합니다. 편하다는 거 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에서도 뭐 강의를 하면서도 차차 말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불교대학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나름 스님들도 여러 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름 기도도 하고
명상도 했다고 하는, 아무래도 불교 명상 지도사고 그 다음에 불교 대학원이라서 불교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생각보다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생이라고 젊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산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스승님이 글을 읽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제 스승님의 지로는 대학을 나올 정도의 상식과 그런 지식, 그 정도만 있으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은 없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몸으로 느끼고 체득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내 거 체화시키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못 읽게 하셨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산에서 그렇게 이제 초창기죠. 출가하고 행자 시절인데, 초창기에 그 내려오면 그렇게 간판이 읽고 싶어집니다. 글이 왜 이렇게 고픈지 지나가는 간판 하나하나 읽으면서 마치 내가 깜빵에서 돌아와서 세상을 뭐 하나하나 음미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글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제가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집에 아마 책이 한 10,000권 이상은 있었을 텐데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못 읽어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한 4, 5천 권은 본 것 같고, 그 이후에 대학 시절에도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아무튼 얘기가 너무 빗나가니까. 그 스승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내려와서 보니 다들,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경지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처음에는 저도 좀 속았습니다. 뭐 한경지 했다 그러고 대학교의 교수라 그러고, 저야 글을 워낙 안 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나는 내가 산에서 13년 동안 나름 수행을 한다고 수행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나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뭔가 깨달음을 얻는데 나는 13년 동안 하나도 못 깨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깨쳤다라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깨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제가 옛날이랑 좀 달라져 있는 것은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뭐 이걸 깨쳤다라고 하기 이제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고, 그런데 깨치고 깨닫고 한경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속으로 생각하기로, 이게 뭐지? 난 산에서 도대체 뭐 한 거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면서도 버텼던 나는 도대체 그 수행을 통해서 뭘 이뤄낸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한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생각보다 너무 수준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은 빠삭한데 공부가 그만큼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일반 대학원을 오거나 이제 명상 지도사를 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성찰 지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이랑 좀 다른 자기 성찰 지능이 좀 모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꽤 괜찮고 깨달았고, 뭐 한경지 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한경지 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부처님 공부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겨우 발 하나 걸친 느낌이거든요. 이제 겨우 뭔지 알 것 같다. 이제 겨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후회와 함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발 하나 걸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들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제가 잘난 척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30대 초반에 출가를 해서, 그러니까 30대 초반 늦어도 40 전에는 출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편견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물론
더 좋은 건 어려서 출가하는 거겠죠. 동진 출가가 제가 다음 생에 원하는 어떤 큰 원 중에 하나인데, 그 어려서 출가하면 그만큼 나라고 하는 그 편견, 나라고 하는 선입견, 나라고 하는 틀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 깨달으신 스님들의 평균 나이를 어떤 학자가 이제 찾아보니 32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고승들이 깨달은 것 같지만 사실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끝내야 되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어려서 출가하는 게 좋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 출가를 했음에도 남들은 깨달을 나이에 저는 이제 출가를 한 셈인데 그래도 뭐 젊은 나이였습니다. 원래는 조계종 같은 경우도 40살, 40살 이전 40세까지만 출가를 허용했고 40 이후에는 출가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출가자들이 적어지니까 지금 50살로 늘렸는데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조계종 쪽은. 뭐 그쪽은 그쪽 사람들 얘기고 아무튼 이렇게 만나보니 그 사람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이게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성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성찰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도 단단해져 있어서 자기라고 하는 것에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져야 나중에 이 틀을 깨트려야 무아가 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안에서 그냥 명상을 좀 하다가 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을 무아라고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착각하기 쉬워요. 명상이라는 게 뭐 누가 서로 뭐 알 수가 없거든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인지 그냥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아마 지금 이 세상에 뭐 기독교 쪽도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쪽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먹고 특히 뭐 심리학자나 혹은 뇌과학자나 아니면 뭐 정신과 의사 같은 분들이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뭐 조금의 수행, 뭐 미얀마 같은 데 특히 많이 가죠. 뭐 갔다 와서 뭐 자기가 뭐 등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갖고 갑자기 내가 쑥 빠진 느낌을 갖고 뭐 이게 무아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건 무아가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의 작용입니다.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거의 초발심에 생기는 일이죠. 뭐 한 3, 4개월 내에 등에서 뭐가 흐르는 것 같고 뭐 갑자기 뭐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뭐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고 이런 거 다 느낍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경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 수행도 되질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의 층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각의 사람이 모두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8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각각의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 상근기니 불교 쪽에서 중근기니 혹은 뭐 하근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능지수랑은 다릅니다.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플러스 자기 성찰, 이제 지능 정도일 텐데 자기만의 수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불교를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스스로 인가하는 일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스승이 너는 공부가 됐다고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공부가 좀 되고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보다 되게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해본 경우가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승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제 스승님한테 그리고 저를 가르쳐 준 첫 번째 사형이 계시는데 주로 이제 첫 번째 사형한테 주로 많이 공부를 배우고 스승님한테 그 나머지를 또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인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가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냥 아무거나 아닙니까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한 것 같고 나는 무언가 대단한 인간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삶보다는 지금 저처럼 그냥 아무거나의 삶을 사는, 하지만 아무거나의 삶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두서없이 됐는데 그 명상을 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좀 문제점들 중 하나예요, 사실. 그런 분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명상을 하다가 머릿속이 막 바람이 이는 것 같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보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밑이 빠지는 것 같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처음 초발심에 일어나는, 특히 한 기도 열심히 하거나 수행 열심히 하면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나오는 현상, 아주 단순한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몸이 변화하는 이제 그런 작업일 뿐이지, 거기에서 거의 한 7, 80% 이상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건 공부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나가죠. 자기를 해체해야 되는 게 무한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명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대단하진 않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좀 다른 얘기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